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분들 중에는 신경 안정제를 먹었더니 숨 쉬는 것도 수월해지고 가슴도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볼 수 있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호흡곤란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요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했는데 나는 숨이 차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30%의 환자에서 그렇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 때문에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느끼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질환별로 호흡곤란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 문제로 인한 호흡곤란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과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뚜렷이 느낄 수 있는 호흡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내과에서 청진이나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문제로 인한 호흡곤란은 호흡곤란과 함께 흉통을 잘 동반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정맥이나 협심증, 심근병증 또는 판막질환 등에서 잘 생깁니다. 심장질환에서는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도 흔히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가 원인인 호흡곤란은 누웠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흔한데 심장의 문제로 인한 호흡곤란은 누웠을 때 숨이 더 찬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면 감별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 비해서 눕게 되는 경우는 심장과 폐로 혈액이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장 문제로 인한 호흡곤란에서는 몸이 잘 붓는 부종이 비교적 흔히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폐나 심장 같은 내과적 문제 외에 또 다른 내과적 원인으로 갑상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신진대사가 급격히 증가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면서 심장 박동도 증가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호흡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의 원인으로는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부르는 자가면역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에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호흡도 불편하고 피로도 많이 느끼고 더위도 많이 타서 땀도 많이 흘리고 식욕은 증가하는데 체중은 감소하거나 손도 떨리는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누렇게 변하고 얼굴과 손발이 잘 붓는데 이런 부종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저하보다 호흡곤란이 더 빈번하고 이 두 경우는 증상이 명확히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호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빈혈이 있는데요. 빈혈은 일반적으로 혈액 내에 적혈구수나 혈색소량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정상인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하면 보통 어지러움을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빈혈이 어지러움의 원인인 경우는 5에서 10% 미만입니다. 빈혈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두통,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은 저산소증으로 인해 쉽게 숨이 차는 증상이 더 흔하기 때문에 평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해진다면 빈혈 검사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과적인 문제 말고도 근골격계 문제에 의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주로 늑골과 횡격막의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횡격막의 신경은 경추 3, 4, 5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경추가 좋지 못하면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목이나 거북목 또는 목이 삐딱하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늑골의 운동에 관여하는 흉추 부위에 측만증이 있는 경우도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통증이 있는 부위의 지압이나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보면 호흡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의 경우는 저희 채널의 두통 마사지나 목비근 지압, 마사지, 스트레칭 등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흉추의 측만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폼 롤러 등을 이용해서 등 부위를 이렇게 둥글게 왔다 갔다 지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호흡곤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호흡이 편치 않고 가슴이 답답한데 심장검사, 폐검사, 내과검사 등을 다 해봐도 아무런 이상이 없거나 목이나 등뿐 아니라 딱히 어디가 아프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흔히 하시는 표현으로 숨을 시원하게 쉬지 못하고 내 폐가 일부만 기능을 하는지 폐활량이 작아지는 것 같다, 또는 숨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려면 내가 힘을 쓰고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같은 증상이 생겨서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호흡곤란이 적당히 불편하면 참고 지내시는데 간혹 공황 발작처럼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다, 답답하다, 식은땀이 나면서 어지러움까지 겹치면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서 응급실을 자주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숨이 찰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호흡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호흡을 하게 되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적어지면서 pH가 알칼리로 변하게 됩니다. pH가 알칼리로 변하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호흡 중추에서는 호흡을 더 할 필요가 없다, 호흡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호흡을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서 숨은 되게 찬데 신경이 호흡을 안 하려고 해지기 때문에 더 극도의 불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분들 중에는 신경 안정제를 먹었더니 숨 쉬는 것도 수월해지고 가슴도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볼 수 있는 교감신경 항진에 의한 호흡곤란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과호흡 증후군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호흡곤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 심장, 갑상선 문제, 빈혈, 그리고 목과 등의 통증 등이 있을 때도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호흡곤란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보면 따라해 보세요 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복식호흡, 발 마사지, 림프 마사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복식호흡을 올리고 났더니 그걸 보고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식호흡을 할 때 내가 의식을 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복식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 배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거나 폐로 숨을 안 쉬고 이런 습관들이나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복식호흡의 장점을 희석시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힘을 쓰고 용을 쓰고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